쌤입니다. 시계바늘. 시계바늘이다. 여기서부터 왼손을 한 박자로 연주하는 게 음악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려워요. 쉽지 않은데 지금까지는 4분음표를 쿵짝쿵짝으로 연주하는 법을 계속 숙달을 시켜 오셨는데, 그런데 음악에 따라 왼손이 오른손이 한 박자일 때 왼손이 반박자로 이렇게 지금까지 연습을 해왔는데, 이제 수준을 약간 높여야 되니까 시계바늘 노래가 상당히 빠르거든요. 빠르니까 왼손을 반박자로 하면 디스코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음악이 빨라지면 왼손이 복잡해지면 음악이 지저분해질 수가 있어요. 음악이. 그러니까 반주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멜로디를 어떻게 전달하느냐. 반주는 멜로디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지 반주가 멜로디보다 뛰어나면 안 된다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아기가 자라면 옷을 바꿔 입히고 예쁜 옷을 갈아입히고 머리에 핀도 꽂아주고 띠도 해주고 스카프도 해주는 것은 아기가 더 빛나게 하기 위한 것이지 스카프 자랑하고 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아기가 중요한 것처럼 시계바늘이라는 이 곡이 중요한 것이지, 반주는 이 곡을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반주를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 그러니까 왼손 반주를 4분음표로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이렇게 박자를 쿵짝 쿵짝 하면서도 내가 쿵짝을 하나로 연주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요렇게 연주하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고양이 봄도 마찬가지예요. 고양이 봄도 이렇게 왼손 반주를 한 박자씩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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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이 반주가 상당히 어려워요. 더군다나 시계바늘 애드립 부분에 가면 반박자로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까지는 왼손이 반박자로 처리해 왔는데, 시계바늘은 오른손이 반박자 처리하는 부분이 나오고 왼손이 4분음표 한 박자씩 반주하는 부분들이 나와요. 이런 걸 참 연주를 잘 하셔야 돼요. 여기 이렇게 왼손이 쿵짝쿵짝 하던 것을 왼손이 한 박자를 하나 둘 셋 넷, 박자를 쓸 때는 꼭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면 안 된다 그랬어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연주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나중에 고수가 되면 수준이 약간 더 높아지면 한 박자에 3개짜리, 한 박자에 4개짜리, 그러니까 왼손은 4분음표 하나를 연주하는데 오른손이 2개가 되기도 하고 3개가 되기도 하고 4개가 되기도 한다.
하나면 1대1, 1대1, 하나면 1대1. 두 개면 왼손은 4분음표, 오른손은 8분음표. 그리고 왼손이 4분음표면 오른손이 세뒷 따는표. 왼손이 4분음표일 때 오른손이 내뒷 따는표. 그 안동역에서라는 곡 아시죠? 안동역. 거기서 안동역은 악보대로 반주대로 연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기서 보세요. 왼손은 한 박자에 하나씩 연주하는데 오른손은 4개씩 들어가요. 요게 요런 연습을 개별적으로 집에서 혼자 연습하는 방법을 생각하셔야 돼요.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곡을 연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곡을 어떻게 연주할 것인가를 항상 고민하고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나가는 거죠. 대지항고요. 대지항고 이거 이런 거 기억나시죠? 이거 어느 부분이고 여기 말이에요. 이런 나오는 거 있죠. 이런 거. 이런 건 따로 연습을 해야 돼요. 그것처럼 시계 바늘 연주할 때도 한 박자에 4개짜리가 나오거든요. 이런 것은 따로 떼어서 연습하는 그 방법을 스스로 만들어야 돼요. 잘 안 되는 부분은 왜 제가 뭉쳐에 찬다 좋아한다고 그랬죠. 뭉쳐에 찬다 지난주에는 가라데 하는 친구가 탈락됐고 이장군이 다시 들어오잖아요. 이장군 부족하다. 이 부분은 부족하니까 연습을 열심히 준비해서 돌아와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알아야 돼. 내가 뭐가 잘 안 되더라. 이런 부분들을 캐치를 해서 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연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한 부분을 먼저 숙달을 시키고 난 다음에 전체 연습을 하는 그런 훈련을 쌓으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부족한 부분을 연습하지 못해서 계속 삑살이 나면 짜증나거든요. 에이씨, 밥 먹고 살 것도 아닌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가 부족한지를 항상 체크를 해서 그 부분을 빨리 숙달시켜야 되는 거예요. 빨리. 지금 세 번째 강의인데 세 번째 강의 맞을 거예요. 요게 이제 솔라도레 1, 2, 4, 5 솔라도레가 잘 안 되면 연습하는 거예요. 쿵에 내디 따는 표잖아. 내디다 솔라도레 하나 둘 이렇게 연습을 해요. 이렇게 연습해서 끼워 넣기를 하는 거죠. 끼워 넣기. 되죠?
안 되죠. 솔, 솔, 라, 솔, 솔. 쿵에 2개 들어가죠. 왼손은 4분음표, 오른손은 8분음표로 움직이니까 솔, 솔,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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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도, 도, 라, 솔, 솔, 라, 도, 미. 요런 잘 안 되는 부분, 애드립 부분을 철저하게 연습하는 거예요. 이 멜로디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멜로디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도, 라, 솔, 라, 솔, 이렇게 안 되는 부분, 이렇게 하다가 안 되는 부분이 나온다. 박자가 딱 걸린다. 그러면 그 부분을 해결을 해야 돼. 해결을 해야 돼. 어떤 축구 경기를 할 때도 내가 부족한 부분이 꼭 있거든요. 그 부족한 것을 보완하는 연습을 따로 스스로 해야 돼요. 스스로 해야 돼요. 이런 과정이 참 힘들고 어려워요. 이런 과정을 넘어서야 돼. 그래야 고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고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남들이 연주하는 모습 보고 멍하니 쳐다보지 말고 이 연습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연습하는 방법. 안 되는 것은 그 부분만 한 마디면 한 마디, 2마디면 2마디, 그 부분만 계속 반복 연습하는 거예요. 그럼 잘 안 되면 박자 맞추는 연습은 한 박자를 쿵짝으로, 4분음표 한 박자를 쿵짝으로, 쿵짝. 천천히 하나, 둘, 셋, 넷, 너틀 한번 웃어보자, 세사람. 이런 데 어렵거든요. 쿵, 쿵짝, 쿵, 쿵, 라트로, 솔, 솔, 라도, 라솔, 쿵, 라솔, 라도, 쿵짝, 쿵짝. 짝에 라솔이 들어가거든. 쿵, 라솔, 솔, 라도, 라솔, 쿵, 라솔, 솔, 라도, 라솔, 쿵, 이 박자가 똑같아요. 똑같아요. 16분음표 나왔다가 8분음표로 이어지는 거. 쿵, 라솔, 솔, 라도, 라솔. 이런 연습을 왼손 반박자를 가지고 박자를 익힐 때까지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습을 하고 난 다음에 왼손을 4분음표를 쓰는 거예요. 쿵라솔, 쿵라솔, 이해가죠? 쿵라솔, 솔라도라솔, 이해가죠? 쿵라솔, 솔라도라솔, 쿵라솔, 솔라도라솔, 이래도레미레미솔. 자, 쿵라솔, 솔라도라솔, 이래도레미레미솔라. 솔라도레하고 끊어주면 안 돼요. 이어서 바로 넘어가야 돼. 예, 솔라도레 랄라 솔라 솔리레
나오네. 야. 솔솔라솔미 솔솔라 솔솔라솔미 솔솔라 도도라 솔미솔미솔라도레미솔솔 요런 연습 안 되는 부분을 극복해 나가는 것 그리고 연주를 잘하려고 하면 첫 번째로 뭘 해야 된다? 계명 읽기 계명이 잘 읽혀지면 그 초보자들이 그 손가락 번호를 적어 주잖아요. 손가락 번호를 보고 연주를 해요. 손가락 번호는 1번, 2번, 3번은 개 이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정도법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고정도법에서 못 벗어나. 그리고 우물한 개구리. 저는 저희 아버님의 오늘도 이래 저 위에서 이 거제까지 내려오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참 아버지라는 분, 어머니라는 분은 자녀들에겐 위대한 분이잖아요.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왜 그러셨을까? 그때 종아리를 충분히 때리셔도 되었을 텐데 그때 꾸지람을 신나게 하셔도 되셨을 텐데 왜 말씀을 안 하셨을까?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예, 이런 생각.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님 생각하면 그냥 마음이 차분해지고 아쉬운 부분들이 많아지잖아요. 우리가 연주를 할 때, 연습을 할 때 선생님들이 계명을 읽으라고 닥달을 해야 돼요. 계명을 안 읽으면 안 된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일일이 선생님이 다 알려줄 수가 없어요. 저는 가능하면 알려드리려고 노력하는데 그래서 계명을 읽지 않고 운지 번호를 보고 하게 되면 그 곡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제가 아버님 말씀드렸지만 제 아버님은 여러분도 아버지 어머니는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분이시죠. 저도 아버님이 저에겐 특별한 분이고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아버님 덕분에 제가 많이 이사를 다녔어요. 어릴 때 이사를 아버지가 군인 출신들 옛날에는 공무원도 이사를 자주 했잖아요. 그리고 교회 목사님 이렇게 특별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사를 자주 다녔는데 이사를 자주 다니면서 그때는 친구들하고 좀 친해지려고 하면 이사 가고 조금 친해지려고 하면 이사 가고 이래서 친구가 마음을 나누고 깊이 정이 들 만한 그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바깥쪽에 어느 순간에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또 이사를 가야 된대요. 그 동네는 어떤 동네일까? 또 어떤 친구들을 만날까? 이런 기대감이 있잖아요. 기대감. 우리 이제 봄이니까 여러분들 여행을 다니는데 간대 가고 간대 또 가고 그러면 익숙해져서 좋기야 하겠지만 신비로움, 신비감, 기대감, 궁금한 그런 건 없잖아요. 근데 이사를 몇 번 다니다 보니까 아버지가 이사를 가야 된다 그러면 그것도 그 지역에 대한 막연한 엎드려서 짐 챙기기 전에 엎드려서 사회과 부도 아시죠? 지도책 껍데기 두꺼운 거 사회과 부도를 펼쳐놓고 이제 지명을 찾는 거예요. 그 지역은 어떤 곳일까? 바닷가일까? 산골일까? 강가일까? 도해질까? 이를 찾아보는 거예요. 막연한 기대감, 설레임. 음악을 하는 것도 시계바늘은 C키, 우리가 흔히 다 아는 C키, C키지만
만약에 다른 키를 배우게 된다. 그러면 그 기대감, 그 궁금증, 신비로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연습을 해야지. 아이고 어려워, 골치 아파. 놀러 가는데 같이 모이면 요번에 어디로 갈까? 부산 해운대 가봤어. 에이, 저번에 갔다 왔잖아. 여수 오동도 에이 가봤잖아. 간대 뭐 하러 자고, 에이 간대 하면 더 가면 안 되냐? 뭐 간대 또 뭐 하러 가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서로 모르는 곳을 가게 되면, 야, 거기가 뭐가 유명하대? 거기는 맛있는 음식이 뭐 있대?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궁금하고 설레이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소풍 간다 그러면, 내일 소풍 간다 그러면 오늘 저녁에 잠을 못 자잖아요. 그런 기대감. 왜? 내가 살던 환경에서 벗어나니까. 그러니까 연주를 잘하려고 하면 내가 알고 있는 이 C키, 고정도법에서 벗어나는 신비로움, 기대감, 흥분,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런 게 있어야 돼. 그래서 지금은 제가 조선 팔도를 돌아다니지만 항상 그 지역에 가서 제일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알려고 하면 어딜 찾아가면 되죠? 그 5일장 찾아가면요. 그 지역의 성향을 그냥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냥. 그래서 5일장을 찾아가서 장 구경하고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그것도 어떤 분들이 연령층이 표가 나잖아요. 그리고 그 지역에는 어떤 특산물이 있는지 5일장에 가면 금방 표가 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음악을 하면서 연주회를 한다 그러면 연주회를 자꾸 가보셔야 돼요. 나는 시계바늘을 이렇게 연주하는데 저 사람은 또 저렇게 연주하네. 나는 시계바늘을 C키로 연습했는데 C키로 했는데 저 은피스 선생은 F키로 연주하네. 저 선생은 G키로 연주하네. 이렇게 다르게 똑같은 곡을 다르게 표현하는 법을 내가 경험하게 되면 그 경험하는 것이 내가 연습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거든요. 상당한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C키로 연주를 하는데 나는 F키로도 해볼 줄 알고 G키로도 해볼 줄 아는 이런 도전 정신이 있어야 연주를 잘할 수가 있어요. 안 되는 부분은 계속 그 부분을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입에서 단내가 날 만큼 머리가 막 찌끈찌끈 허리가 부러질 만큼 그래야 뛰어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 똑같이 3시간 공부하는데 내가 3시간 공부하면 그 친구하고 나하고 차이점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시간 3시간 공부할 때 나는 4시간 5시간 공부를 해야 되니까 노는 거 줄여야지, 잠자는 거 줄여야지, 줄여야 돼. 그래야 앞서가잖아요. 이런 훈련 방법을 이 강의를 들으면서 스스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고양이 봄을 연주하는데 C키로 한다. 나는 G키로 해보는 거야. G키. 그 D키로 해보는 거야. 이렇게 기대감, C키로 연주했을 때하고 D키로 연주했을 때하고 E키로 연주했을 때하고 F키로 연주했을 때하고 그 차이점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느껴야 돼. 그 작곡자들이 도를 어디에서 출발할까를 정말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고민을.
그것처럼 우리가 이 다양한 키, 우리가 노래방에 가면 남자 키가 있고 여자 키가 있잖아요. 그것이 이동도법이에요. 노래를 하는 가수에 따라 C키로 노래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D키로 노래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E키로 노래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F키로도 노래할 수 있어요. 왜? 사람마다 올라가는 부분이 차이가 있고 내려가는 부분이 차이가 있잖아요. 사람마다 예전에 젊을 때는 밥을 막 2공기 3공기 옛날에 옛날에 못 살 때 물레방앗간이 있었잖아요. 지역마다 물 흐르는 물줄기를 잡아가지고 물레 돌아가면서 거기서 국수 뽑았잖아요. 그때는 밀 껍질을 안 벗기고 그냥 밀 껍질하고 같이 이렇게 빻아가지고 국수 만든 거, 누루팅팅한 국수, 하얀 국수가 아니고 누루팅팅한 국수. 그러면 국수 왜 그리 맛있었는지 모르겠어. 엄마가 국수 삶아주면요, 이런 요즘 양푼이라 그러는데 양재기라 그러잖아요. 양재기에다가 어마어마하게 먹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하얀 국수는 그렇게 못 먹어요. 옛날 기분 생각하고 먹으려고 덤비는데 안 돼. 저는 옛날에 못 먹고 살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은연중에 욕심이 있어요. 이제 어른이 되니까 많이 안 먹잖아요. 어른들은 밥도 이래 딱 규칙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먹잖아요. 밥도. 그러니까 짜장면 집에 가면 항상 어릴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짜장면 집에 가면 다 먹지도 못하면서 괜히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곱빼기를 시키는 거예요. 곱빼기. 보통을 시켜야 되는데 라면도 그렇잖아요. 하나 끓여 먹고 모자라면 식은 밥 말아 먹으면 될 텐데 꼭 2개를 끓이거든요. 그게 욕심인 것 같아요. 욕심인 거. 그러니까 이런 욕심이 은연중에 곡을 연습할 때도 나오는 거예요. 그냥 쉬운 곡부터 연습을 해서 조금씩 단계를 높여가면 될 텐데 그냥 잘 되지도 않는데 오늘은 잘 될 것 같은 기분, 곱빼기 먹을 것 같은 기분, 그 기분에 의지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의지하는 경우가. 이것처럼 시계바늘도 연주하기 전에, 곡을 처음부터 연주하기 전에 내가 어제 연습할 때 어느 부분이 잘 안 되더라. 그 부분을 항상 표를 해놔. 그 부분을 먼저 연습하고 난 다음에 곡 전체를 연습하면 무난하게 넘어가는데 내가 잘 안 되는 부분은 연주하다가 거기만 가면 삑살이 나거든요. 왜? 내가 잘 안 되니까. 잘 안 되는 부분을 항상 정복을 해야 돼요. 노래는 다 거기에요. 거기서 흘러갔냐, 노래는 다 거기에요. 그렇지만 곡마다 특정한 애드립이 있어요. 그 특별한 애드립은 꼭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그래야 거기에서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실수를. 아시겠죠? 그래서 계명 읽기가 첫째 조건이고 둘째 조건은 박자. 첫째 조건은 계명 읽기. 둘째 조건은 박자. 아시겠죠? 첫째 조건은 계명 읽기. C키 말고 이동도법으로 계명 읽기. 그 연주를 하는데 계명을 읽어주면 손이 라 하면 라를 찾아가고 솔이라고 읽으면 솔을 찾아가거든요. 그런데 번호를 읽다가 보니까 손이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1번이 어디고 3번이 어디고 정확하게 구분이 안 돼 있잖아요. 왜? 마디마다 번호가 달라지잖아요. 똑같은 소리인데 어떤 부분에서는 1번이 될 때가 있고 솔이, 어떤 부분에서 솔이 2번이 될 때가 있고 솔이 3번이 될 때가 있고 솔이 4번이 될 때가 있고 솔이 5번이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는 안 바뀐다? 계명은 안 바뀌는 거예요. 맞지?
예, 계명 읽기가 숙달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딱 접할 때 잘 안 되면 한 박자를 쿵짝으로 쿵짝으로 박자를 맞추고 난 다음에 왼손을 한 박자 반주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반박자로 연습을 하고 난 다음에 숙달되고 난 다음에 왼손을 한 박자로 쓰는 거예요. 또 선생이 틀린 신경 쓰는 일이 많잖아요. 강의할 때 그 원숭이가 신경 쓰는 게 많아서 원숭이가 나무에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왼손이 반박자로 쿵짝 하다가 한 박자로 쿵짝 이 반주법이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이 왼손을 한 박자 반주하는 연습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도움이 되니까. 그 다음에 첫 박은 쿵, 둘째 박 짝짝, 첫 박은 쿵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요거에 딱 어울리는 훨씬 듣기 좋죠. 여기에 빨라져도 상관없어요. 훨씬 듣기 좋죠. 요런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요런 연습. 첫째는 계명을 끼고 둘째는 박자 쿵짝쿵짝. 아시겠죠? 쉽게 가는 길은 알잖아. 장조는 솔까지 내려가고 단조는 미까지 내려간다. 이런 거 연습하는 거예요. 이런 연습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반복이잖아요. 반복. 자는 것, 일어나는 것, 세수하는 것, 양치질하는 것, 손발 씻는 것, 목욕하는 것, 이 모든 게 반복이에요. 그 반복을 통해서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그 반복이 무엇으로 인해서, 시간으로 인해서 구분이 되어지잖아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내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약속, 모든 것, 출근, 퇴근, 모든 게 시간. 그래서 이 시계를 사람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시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흐름이죠, 그죠? 그 흐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 흐름을 한 시간을 내가 어떻게 알차게 채우느냐, 느슨하게 지나가느냐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실력이 달라질 수가 있다. 실력이 달라질 수가 있다. 그리고 특히 동호회 가서 집에 연습하면 심심하잖아. 그러니까 연주를 못하지. 정말 연주 잘하는 사람들은요, 동호회 같은 데 안 나가요. 자기하고 싸움이잖아요. 악보는 뭐 그 사람이나 나나 거기서 거기에요. 실력에 따라 애드립의 차이도 있고 오브리카토의 차이는 있겠지만 일단은 원음, 멜로디만이라도 정확하게 그 빠르기를 유지하는 것, 빠르기, 쿵짝을 유지하는 것, 이런 것들을 훈련하는 거죠. 훈련하는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제가 아까 여담으로 말씀드렸는데 이사를 자주 가게 되다 보면 이제 다른 지역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 시계반을 연주하고 난 다음에는 또 선생님이 어떤 곡을 올려줄까? 어떤 곡을 올려줄까? 기대감.
기대감이 생기잖아요. 지금 아코디언 프로가 52번째 곡이에요. 52번째 곡. 아코디언 프로 1곡, 아코디언 프로 2곡 이렇게 해서 52번째까지 왔어요. 제가 일반 강의를 하면서 이런 강의를 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왜냐하면 이런 실기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어디 가서 연주를 하게 되잖아요. 연주를 하게 되는데, 그 연주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 계명 읽기가 숙달이 되어야 된다. 악보 보고 연주를 하게 되면 이 관객들하고 이 소통이 안 되잖아요. 나는 악보 보고 있고 관중들은 내 얼굴 쳐다보고 있는데, 그럼 나도 한 번씩 봐드려야 되는데, 관중들은 안 보고 악보만 쳐다보고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소통이 안 돼요. 소통.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첫째는 계명 읽기, 두 번째 박자, 그리고 세 번째 잘 안 되는 것을 계속 반복 훈련하는 거. 언제 시간 되면 제가 혼자 어떻게 연습을 하는지 이런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도움이 되실 거예요. 분명히 도움되죠. 왜? 저는 그 방법을 통해서 이 곡의 그 기술을 높여가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도움이 될 거예요. 항상 가는 길이 숙달되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러면 가는 길이 숙달되면 계명을 읽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F키로 치잖아요. F키로. 이렇게 계명을 읽으면 어떤 곡을 연주하든지 자유롭게 연주할 수 있다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리고 항상 C키, 이도 고정도법에 얽매여 있지 마시고, 다음에 배울 장조는 어떤 장조일까? 다음에 배울 단조는 어떤 단조일까? 기대감을 가지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선생님 다음에 뭐 가르쳐 주실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그런데 공부를 안 하는 친구들은 이거 또 진도 나간다. 내가 미처 준비가 안 되면 이번 주 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 잘하는 선생님은 공부 잘하는 애 기준을 맞추는 것도 아니고 공부 못하는 애 기준을 맞추는 것도 아니고 그 커리큘럼에 따라서 진도가 계속 나가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받아들이는 게 빠르니까 빨리 익히고, 공부 안 하는 애들은 노는 시간이 많으니까 받아들이는 게 더디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애들은 진도가 천천히 나갔으면 좋겠고, 잘하는 애들은 빨리 나갔으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선생님은 빠르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고, 요게 뭐 6개월 완성이다 하면 6개월에 딱 맞추어서 강의를 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시계바늘 이 노래가 참 좋다,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곡이다, 그러면 나는 시계바늘 요거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연주를 해야 되겠다, 이런 욕심. 시계바늘 하면 나야 나, 이런 거 있잖아요. 시계바늘 하면 수학은 나야, 영어는 나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선생님 나 싫어하니까 저 선생님 공부 안 해? 이런 학생도 있고, 난 저 선생님 좋아하니까 저 선생님 과목은 내가 열심히 해서 100점 맞을 거야. 아니, 너 이리 와. 철수야, 너는 내 과목은 100점인데 왜 다른 과목은 전부 빵점이야?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마음이 가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시계바늘, 이 곡이 쉬운 곡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시계바늘이 숙달되면 여러분들은 어지간한 곡 다 연주가 가능할 거예요. 막 이 곡 저 곡 손대지 말고 김양, 이양, 최양 찾아다니다가 제비란 소리 듣지 말고 한 곡을 가지고 숙달시켜서 2곡으로 만들고 3곡으로 만들고 4곡으로 만들고 이렇게 가야지, 이거 안 된다고 저 곡 안 된다고 그 곡 이렇게 막 둘러다니지 마시고, 선생님 계명 읽기를 잘하더라. 저는 애드립도 계명을 다 읽잖아요. 그러니까 따다단 이런 강의 절대 듣지 마라 그랬어요. 계명이 있는데 왜 따다단 하고 있어.
그분은 계명을 못 읽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영어 선생이 영어를 못 읽으면 영어를 못 한다는 뜻이잖아요. 음악 선생이 계명을 못 읽으면 음악 못 한다는 거잖아요. 이런 건 눈치 탁 채야죠. 오늘 핵심 포인트. 첫째도 계명 읽기. 저는 계명 읽기에 목숨 겁니다. 둘째, 쿵짝쿵짝짝. 왼손을 한 박자에 하나, 둘, 셋, 넷. 요거. 하나, 둘, 셋, 넷. 요거.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요거 세 가지 꼭 익히셔가지고 다음 이론 강의는 이제 그거예요. 시계바늘 전조. 요거예요. 요거 어려워요. 쿵짝짝. 이 전주 부분이 있으니까 전주가 길지 않거든요. 전주하고 간주 부분이 남았으니까 반복 연습 이거 하루 이틀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일주일을 해도 시계바늘이 완성이 안 되실 거예요. 완성이 될 때까지 다른 곡 잡지 말고 이 곡 잡고 꾸준히 연습하시면 여러분들이 이 손가락 돌아가는 것도 숙달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고수가 될 수 있으니까 차근차근 쿵짝쿵짝짝. 첫째는 계명 읽기. 계명 읽으면서 꼭 연습하세요. 손가락 번호는 참고사항이에요. 참고사항. 계명이 첫째예요. 그 다음에 박자 잡기. 잊어버리지 마시고 열심히 하셔서 연주 잘하는 그날까지 7월 1일 날 아코디언 랜더, 전자올겐 랜더 두 번째 연주회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거제도에서 있습니다. 음악 여행 한번 하시죠. 뭐 맨날 연습만 하고 꽃구경만 다니고 그러지 마시고 아코디언 딱 아직 2달 좀 더 남았으니까 열심히 하셔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제가 아코디언, 전자올겐 세미나 각 지역별로 경상도, 강원도 세미나를 지금 계획하고 있으니까 혹시 왼손 박자가 잘 안 맞는다. 가는 길을 잘 모르겠다. 아코디언에 대해서 전자올겐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은 신청하시면 제가 악보, 박자 잡는 악보, 가는 길 악보 다 준비하거든요. 신청하시면 제가 날짜하고 알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은피쌤이었습니다. 화이팅!